1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리회계에다가 밑줄 치세요.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정보 이용자가 주로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정보 이용자가 보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왜냐면 재무회계 물어봤어요? 관리회계 물어봤어요? 관리회계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1번은 재무상태표, 3번은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본 변동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거 관리회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세요. 이렇게 나온 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여기는 1, 2번이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1, 2번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보충법이었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는데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상매출금이랑 받으러, 그래서 판매비와 보여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 여기 1, 2, 3, 4번 보시면 다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 났냐 손해 났냐 확인하는 곳이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공식 모르겠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뭐냐 대손충당금이니까 받으러음이니까 여기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바뀌면 영업이익이랑 요 밑에 건 바뀌어요. 그래서 요 위에 게 답이에요. 왜냐면 영향이 없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이 아주 좋은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1번, 2번부터 이렇게 좀 흔들어 놓으면 뒤에 거에도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에요. 정답은. 왜냐면 얘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고요. 요거 은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상품권 매출.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꼭 회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할부 판매. 우리 일반 판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 그래서 인도 기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 나중 들어왔다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서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 그 다음에 실지를 쓰면 총.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개별법은
네, 가장 우수해요. 그래서 개별법의 특징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맞아요.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수입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이 크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총평균법이 아니고 이동평균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다른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단가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우리 정액법이 있거든요.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매기간 동일한 거는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 아니에요. 감가상각 누계획 찾아보시면 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7번은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시면 정답은 3번 나오세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종류는 꼭 컨트롤 F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요것도 컨트롤 F인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푸시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밑에다가 번호를 다 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밑에다가 몇 번 넣으시냐면 미지급 법인세 없어요. 일단 그러면 패스.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295번. 그 밑에다 295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얘는 264번. 그 다음에 컨트롤 F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905번. 아니다. 아이고 엉뚱한 거 쳤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매입 채무였죠. 죄송합니다. 외상 매입금 치면 251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거 나오시면은요 번호가 가장 낮은 걸 먼저 쓰고요 가장 높은 걸 나중에 씁니다. 그러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렇게 푸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답 잡기가 그나마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그래서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는 요렇게 구해요. 요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나오는데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래서 우리 T자 그릴 때 저거 그리시면 되잖아요. 뭐 그리면 되냐면 T자 그린 다음에 그 짧은 거하고 긴 거 있죠. 그거 비교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초원가. 그래서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를 뭐라 그러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더한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제공품인데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가 1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얼마죠? 1000이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원가 얼마죠? 700이죠.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400 부족해요. 정답 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기초 원가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행태, 원가 행태. 그래서 보시면 원가 행태는 변동비하고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 변동하고 고정.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밑에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해서 무슨 형이요? 계단형. 그거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 이렇게 구합니다.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요 공식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3가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 그러면은 분모만. 그 다음에 지금 단위당 원가라고 나오면 얘네는 분모하고 뭐요? 분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그러면 공식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3가지 문제 유형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재료비는 모두 투입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몇 프로 투입이요? 60%.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말 몇 개죠? 700개죠. 그 다음에 단위당이 여기에요. 맞죠? 제가 여기 단위당이 분모하고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재료비 얼마죠? 500원이죠. 그러면은 35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가공은 700개 곱하기 60% 투입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60%. 그 다음에 얼마예요? 400원. 그러면은 700 곱하기 60% 곱하기 700 곱하기 60% 곱하기 400원 하면 16만 8천원 나와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51만 8천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거기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이쪽은 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다 구해서 나온 거거든요. 500원하고 400원이. 이런 거는 한 번씩 꼭 더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시면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과세표준 그러면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급가액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수입할 때에는 관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세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공제한다가 아니고 그냥 제외해요.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데 요건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그땐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돈 대신 받으면은 그것도 시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사업자만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간접세라 그랬죠. 근데 이제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내는 거지 꼭 사업자만 낸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 개인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세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 그 다음에 2일 안에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 1번이에요. 우리 역진성은 면세예요, 과세예요? 면세죠. 근데 여기는 그 영세율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2개만 쳐놓으세요. 이거는 분계로 확인하셔도 되는데 매출의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뭐 되는 거예요?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봐두시면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다음에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래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시면은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F2 코드 도움.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분계래네.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외상매입금 가서 남성이 30656, 그 다음에 새콤이 26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고요가 얼마요? 250. 그 다음에 유엔이 얼마예요? 1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이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냐면 컨트롤 F 한 다음에 통신비 치고 8이 나올 때까지 엔터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한번 더 누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무슨 비요? 통신비. 그러면 한 번에 800번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한 번에 가냐 여러 번 눌러서 가냐 그 차이지 결론적으로는 둘 다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적요 대체 적요 3번 가셔서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끝. 그 다음에 나오시고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부금. 그리고 누락에다 밑줄 치세요. 누락의 뜻이 뭐죠? 빼먹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부금이잖아요. 기부금은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써드리면 무슨 비용이냐면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그 다음에 어디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가셔서 제일 밑에다가 기부금을 치세요. 그리고 기부금 얼마 있었대요? 500 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적어요? 당기순 이익을 적습니다. 얼마냐면 145, 150 빵빵빵을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잉여금을 가는 겁니다. 여기 정기분 잉여금 가셔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안 맞죠? 145, 150 빵빵빵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158, 567 빵빵빵 요거를 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158, 567 빵빵빵 했더니 대차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래서 요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계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하고 견본비. 요건 좀 힌트를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일반 전표 1번 보시면 저게 지금 날짜가 잘 안 보여서 여기다 구겨져 버려갖고 9월 14일 그래서 9월 14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견본비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제품 40. 요거 꼭 쓰셔야 돼요.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이거 헷갈립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닌지라. 그래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때만 쓰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거기 보시면 지금 이 재고 자산을 제품을 팔았어요? 견본비로 줬어요? 견본비로 줬죠? 그러면 안 팔면 무조건 적요 8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적요 8번이에요. 뭐냐면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어. 왜냐면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다른 데 썼으면은 그거는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입력은 똑같은데 대변의 제품이죠.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칸에서 몇 번 치세요? 8번. 요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회계세무 안 가리고 나오는데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적요 8번을 언제 쓸 것이냐.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분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갖고는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9월 3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부가세 예수금, 두 번째 줄에 부가세 첫 번째 줄 끝에 부가세 대급금, 두 번째 줄 끝에 미수금. 여기 힌트 다 줬어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예수금 얼마 있었다고요? 991만원.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있었다고요? 1123만원.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금이 크세요? 대급금이 크세요? 대급금이 크면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금으로 처리해라? 미수금으로. 그래서 미수금 얼마요? 132만원. 그래서 거기 안에 힌트는 최대한 준 거예요. 왜냐면 예수금, 대급금, 미수금 다 써 있잖아요. 지문 안에. 그래서 어떻게 어느 쪽에다 쓸 것이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달러. 달러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 외화 나오면 항상 제가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래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하실 때요? 결산하실 때. 그래서 언제 뭐 필요하냐.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7월 5일 날은 15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래요. 그러면은 1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억 8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월 5일은 1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1억 6,5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으로 수입. 우리 외상으로 수입했으면 미지급금이에요. 뭐라고요? 미지급금.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1억 5천을 1억 8천을 받아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얼마만 줬죠? 1억 6천 5백만 줬죠.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원래 주기로 했었던 건 얼마라고요? 1억 8천 5통. 근데 환율이 떨어져서 통장에서 덜 나갔어요. 얼마만 나갔죠? 1억 6천 5백. 그러면 더 줬나요? 덜 줬나요? 덜 줬죠. 덜 줬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돈 덜 나갔으니까. 남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만. 그래서 외환차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1,500만. 정리하시고. 그래서 외화 관련된 거 시험 때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미지급금 5천만원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그리고 거기 헷갈릴까봐 받으러음이라고 아예 써줬죠. 해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요? 1,000만원. 뭐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서 틀릴 사람들은 틀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좀 쉽게 주는 겁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11월 13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그래서 보시면 장기차입금을 갚았는데 2천만원 갚았어요. 기업은행. 그 다음에 뭘로 뭐 줬죠? 이자 줬죠.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얼마 줬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죠? 보통 예금에서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2030.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뭐 되게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월 1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본만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겁니다.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래서 주식은 그냥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월 17일 날 통장으로 돈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2,500.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주식은 얼마였대요? 2,325만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2,350짜리를 2,325만원짜리를 2,500에 팔면 175만원 뭐죠?
이익이죠. 맞죠? 근데 기존에 손해본 게 얼마 있었죠? 150만 원 손실이 있었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만 되는 거예요? 25만 원. 그래서 대변에 보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었다고요? 150.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 전표는 2개는 어렵고 2개는 할만하고 2개는 중가운데고 평균 그렇게 내긴 해요. 그 다음에 10월 1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월 11일 날 매입의 영세. 그리고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잘 틀리시는 분들은 교재 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숙제 내드릴 테니까. 이거 잡는데 많이 걸리면 3일,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면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교재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습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차변의 원재료 4,4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으로 지급. 그러면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 어음이죠. 요건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적 지출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면 요게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 94회가 높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높다는 건 막 40% 넘고 이런 건 아니고 요렇게 내면 한 30 전후일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런 것들이 좀 합격률이 제가 맞추기엔 좀 애매모시게 하더라고요. 매번 보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 나오면 자산 처리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그 패턴을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일 때 뭘로 할 거냐, 수익적 지출일 때 뭘로 할 거냐, 요것도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월 19일 날 매입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뭐예요? 카과예요. 그래서 매입 카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다모아 전자. 아니다. 다모아 전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모아는 우리 회사고 진진.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수선비 15만원, 세금 15,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6만 5천원.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반품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분계를 똑같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마이너스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 원재료 샀으니까 매입의 과세고요. 세무 역.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원래는 700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 나오면 마이너스 700이에요. 그래서 금액에다가 꼭 뭐를 넣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얼마요? 770.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마이너스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은 그래서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모이사,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해서 2,200.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죠.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요건 뭐 특별한 거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이거 불공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불공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공이 되려면 꼭 그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세금계산서. 근데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2월 12일 날은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 한국토건 역. 차변에 토지 1억 5천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5천,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얼마요? 1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월 15일.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 팔고 카드니까 카드로 팔았으면 카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카과, 그 다음에 하나무역,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차변에 카드면 외상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220. 무슨 카드요? BC 카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인데 결론은 얘도 분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9월 5일날 보통예금에 입금된 태산전공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55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550 태산. 그 다음에 10월 4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매출거래처.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10월 4일은 요건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매입의 불공이에요. 왜냐하면 거래처면 접대비잖아요. 접대비의 세금계산서니까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실, 전자는 여. 그 다음에 800번대 접대비 330, 현금 330.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10월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10월 4일 가셔서 여기 보시면 과세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뭘로 바꾸세요? 불공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 원재료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거래처 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거래처 주면 뭐라고요? 접대비. 그리고 매출 거래처면 8, 매입 거래처면 5예요.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항상 결산할 때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요? 자동. 그래서 자동 수동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이자 6%.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월 1일. 그래서 결론은 이거 몇 월 딸 거예요? 4월 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억. 그 다음에 곱하기 이자율 몇 프로라고요? 6%. 근데 4월 달에 했죠. 그러면은 이 6%가 1년치 이자거든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에서 이번 달은 12분의 9예요. 그래서 1억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450 나옵니다. 요게 올해 거. 그 다음에 내년은 몇이에요? 12분의 3이겠죠. 그래서 1억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150만 원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올해 거 적는 걸까요? 내년 거 적는 걸까요? 비용하고 수익은 올해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해 거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열심히 보면 돈 줬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그래서 결산 때는 꼭 요것만 쓰셔야 돼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먼저 줬으면 성급 비용, 먼저 받았으면 선수 수익, 못 받았으면 미수 수익, 안 줬으면 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 네 가지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세무 때 또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500, 8,100. 그래서 보시면 7,500이 8,100 됐으니까 얼마 오른 거죠? 600 오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올랐다? 600. 그 다음에 주식값이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그 금액 맞추는 걸 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번 시험에 주식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에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주식 관련돼서 원래 잘 내는데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결산 자료에요. 들어오시고
요런 거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12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 대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죠. 여기 1% 맞나 확인하시고 매상 매출금 받으러 온 맞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꼭 요거 누르셔야 돼요.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런 거는 한 3-4번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는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그래서 조회 1번은 현재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 2번은 가장 큰 달의 계정 과목 나왔으니까 총계정 원칙. 그리고 만약에 계정 분류가 나오면 요거는 월계표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부가세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매입 매출.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입 매출장은 언제 가시면 좋아하냐면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여기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일단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몇 월 말이요? 3월 말. 여기 3월 치시고 요 유동자산하고 요 유동자산하고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빼시면 되냐면 720 313 빵빵빵 빼기 254 023 빵빵빵 빼면 466 290 빵빵빵. 그리고 항상 계산은 2번 이상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20 313 빵빵빵 빼기 254 023 빵빵빵 빼면은 466 290 빵빵빵. 일단 제 걸로는 요 금액이 나와요. 저도 아직 답 안 봐서 이게 맞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2번은 가장 큰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 가셔서 상반기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액이니까 또 빼야 됩니다. 177 250 빵빵빵 빼기 18780 빵빵빵 빼면은 158 470 빵빵빵. 그 다음에 3번은 매입 매출장.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매출이니까 여기 매출 잡으시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무슨 과요? 현과.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공급 대가는 여기 포함이에요. 그래서 1730만. 요 밑에 거 보시면 안 돼요. 분기는 3개월이고 반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기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헷갈리시면 여기에 있는 월계 2개를 뭐 하세요? 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700 얼마예요? 30. 그러니까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월계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엉뚱한 거 보면은 잘못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음